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호입니다. 오늘 편집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프리미어 2를 직접 열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편집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좀 배웠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2를 열어보고 직접 컷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게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것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보다 실제적인 편집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 컴퓨터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 CC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심플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프리미어는 기초자부터 중급자, 고급 편집 에디터까지도 다 활용하는 그런 편집 툴이죠. 우리가 한번 인터페이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왼쪽, 아래 왼쪽 이 부분이 이제 소스를 불러오는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는 패널이요. 여기 보면 친절하게 써있죠. 시작하기 위해 미디어 가져오기. 그래서 이거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이쪽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소스 모니터 패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스들을 한 클립 한 클립씩 한번 이제 모니터해보는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들을 이제 편집하는 타임라인이 바로 이 길게 생긴 이제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타임라인. 그래서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옮겨서 이제 편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선 위에 이제 소스들을 재배치하고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의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쪽 위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스를 한번 확인하고 편집한 결과를 확인하는, 그리고 이 두 패널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도구 패널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자르기를 할 건지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이 도구 패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타이틀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있었었는데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소스를 불러오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미디어 소스를 가져오는 패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편집 소스 클립을 이렇게 4개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드래그로 지정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소스 패널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내가 가져올 소스를 찾아서 지정을 하고 가져오기 하면은 이렇게 금방 4개의 클립이 가져와졌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컴퓨터 안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쉽게 더블 클릭 하나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왼쪽 위가 뭐라 그랬냐면 소스 모니터 패널이라 그랬죠. 그러면 소스 하나하나를 한번 모니터로 확인해 보는 걸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 역시도 너무 쉬워요. 이 클립에다가 더블 클릭만 하면 이쪽에 이제 뜨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떴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소스를 좀 더 크게 모니터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모니터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더블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4개의 소스를 이제 가져온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긴 장면을 전부 쓰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몇 초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쓸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소스 모니터 패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소스를 한번 타임라인으로 옮겨보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은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역시도 사실은 너무 쉬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파일에서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내가 사전 설정을 해서 시퀀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를 불러와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1080p 이제 30프레임이니까, 그리고 시퀀스 이름은 뭐 간단하게 편집 수업 해놓고 확인 딱 누르고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시퀀스가 생겼죠. 그래서 비디오 트랙도 생기고 오디오 트랙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시퀀스 설정을 한 다음에 소스를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와도 시퀀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한번 원칙적인 거 또 한번 알아두면 좋으니까 다시 돌려놓고요. 컨트롤 Z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시퀀스 눌러서 1080p 이제 30프레임 해서 확인 딱 눌러서 나는 내가 설정한 시퀀스에서 편집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소스를 불러와도 되겠습니다. 가져온 소스가 타임라인에 올라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너무 편하죠? 그래서 여기 소스 패널에서 가져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가져와도 똑같이 가져와집니다. 여기 또 이상한 게 떴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스와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시퀀스 설정이 안 맞아서 이게 뜬 거거든요. 지금 소스는 4K 영상인데, 근데 제가 시퀀스 설정은 이제 1080p로 했기 때문에 지금 소스가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안 맞다고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정 유지로 해도 되고 설정 변경으로 해도 되고, 이제 변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소스의 크기에 맞게 시퀀스가 재설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정 변경으로 해서 일단 소스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원 사이즈로 이제 불러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스도 이런 식으로 불러와도 되고요. 세 번째 소스 이런 식으로 불러와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온 영상이 이제 일단은 타임라인 위에서 재생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재생은 되지만 너무 길겠죠. 그래서 한 클립당 1분씩이니까 아무 사건도 없는데 막 3분이나 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편집을 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크게 제일 많이 쓰는 어떤 두 가지 방법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다시 가져오고요. 자를 부분을 정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좁으니까 그 딜리트 키 옆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길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영상이 길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각적으로만 쫙 늘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편집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영상이 길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돋보기, 현미경으로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 부분에서 내가 자르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
도구 툴 있죠. 도구 패널 여기에 자르기 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칼 모양이 있죠. 얘로 도구를 바꿔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쓸지 뒤에를 쓸지 정해서 뒤에를 쓸 거면 앞부분을 딜리트로 딱 지우면 지워지죠. 그리고 얘는 다시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지금은 칼 모양으로 당기면은 당겨지지가 않고요. 다시 맨 위에 있는 선택 도구로 바꾼 다음에 영상을 앞으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때에는 선택 도구 툴로 반드시 바꿔줘야 되고요. 자르기 도구는 이제 자를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자르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 사실은 앞뒤를 자를 때에는 이 칼 모양 칼 도구를 쓸 필요도 없이 이 끝부분 있죠. 커서를 끝부분에 놓고 이렇게 당기면 앞뒤는 자유자재로 잘라져요. 그래서 잘랐다가도 내가 실수했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편리하죠. 그래서 양 끝을 자를 때에는 이렇게 커서를 클립의 끝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를 수가 있고 이제 가끔씩은 또 가운데만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자르기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르고 그리고 좀 지나서 또 한번 자르고 그리고 선택 도구로 바꿔서 앞과 딜리트 뒤 찍어서 딜리트 그래서 두 번 지우고 이 가운데 것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컷은 컷 편집을 했고요. 이제 뒤에 또 컷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컷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습 겸 해서 역시 쭉 재생하다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정지하고 자르기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나는 뒤에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딜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제 클립과 클립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얘를 붙여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당겨오면 당연히 붙겠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영상이 너무 많으면 얘를 하나씩 다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가운데 여백에 우클릭 한 다음에 잔물결 삭제를 탁 누르면 뒤에 영상이 다 따라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컷이 이렇게 달라붙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컷. 세 번째 컷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모니터 패널에서 왼쪽 위에 있는 모니터 패널에서 일로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쭉 재생을 해보다가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마크 인, 마크 아웃 요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 요 아이콘 모양이 바로 마크 인, 마크 아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클립에서 쓰고 싶은 부분을 이것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내가 마크 인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하다가 여기까지 마크 아웃을 또 찍어주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진하게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끌고 내려오면은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쭉 하면 뭔가 짧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만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크 인, 마크 아웃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칼로 이제 커트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마크 인, 마크 아웃으로 편집을 해서 갖고 오는 방식이 있고 물론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세 컷의 영상이 붙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또 프리미어의 기능을 더 활용하면 좋으니까 한번 좀 더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드래그로 갖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삽입이라고 하는 인서트와 그 다음에 덮어쓰기라고 하는 오버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도 이 뒤에
이 컷이 달라붙게 됩니다. 한번 이 삽입 인설트를 클릭해 볼게요. 짝 하면은 이게 달라붙죠. 두 개가 달라붙었습니다. 다시 삽입하면은 이제 달라붙죠. 그래서 드래그로 끌고 와도 되고 이 삽입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클릭해서 가져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요 인디케이터, 이 인디케이터의 기능이 뭐냐면 항상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모니터에 재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넣을 때에도 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잡고 이걸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곳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가운데에 클립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인디케이터를 가운데에 놓고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두 번을 클릭을 했나 보네요. 다시 가운데에 놓고 인디케이터, 가운데에 놓고 인서트 누르면 이 가운데로 쏙 클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놓고 삽입을 누르면 뒤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위치를 자유자재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이제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삽입과 오버라이터의 차이는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한번 간단히 차이를 말씀드리면 삽입은 이 가운데로 쏙 들어가는데 뒷클립을 밀고 들어간다면 이제 오버라이트는 뭐냐면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디케이터를 이 중간에 놔두고 덮어쓰기를 누르면 이렇게 덮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앞클립의 일부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과 덮어쓰기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소스 더블 클릭해서 위에서 쭉 보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 마크인 마크아웃 찍고 삽입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컷 마크인 마크아웃 찍고 또 삽입 누르면 두 번째 컷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쭉 깔고 편집하는 게 더 잘 맞는 편집 방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마크인 마크아웃 그리고 삽입 덮어쓰기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영상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방법 다 사용해 보신 다음에 좀 더 편리하고 나에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컷을 어디서 시작하고 어떤 숏을 쓸 것인지 정하고, 그죠? 4개의 클립이 있는데 어떤 게 오케이 컷인지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게 숏의 배열. 그래서 지금이야 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배열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요거를 먼저 1번으로 놓고 얘를 2번으로 놓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뒤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그래서 선택과 배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편집의 고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이 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정적 순간 뭐 이런 사진에 관련된 명언도 있죠. 그래서 이 숏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순간을 정해서 이펙트 있게 짧게 또 써서 시작과 끝을 잡아주는 게 또 이제 편집의 세 번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우클릭, 잔물결 삭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컷 편집이 이제 어떤 영상이 있든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드라마 편집, 광고 편집, 뮤직비디오 편집, 다큐멘터리 편집 조금은 다 이제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툴을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항상 선택 도구로
이제 편집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도구를 바꾸면 너무 불편하니까 두 개의 단축키는 꼭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르기 도구는 단축키가 C, 영어 C고요. 그다음에 이 선택 도구는 단축키가 V. 그래서 C와 V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C로 바꿔서 칼로 바꾼 다음에 탁 자르고, 그리고 앞부분을 딜리트로 지우고, 그다음 재생하고 또 자르고 뒷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우클릭해서 잔물결 삭제하고, 그다음 V로 바꿔서 다시 선택 도구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C와 V는 단축키를 외워두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로 바꾸고 V로 바꿔서 지우고 딜리트, 우클릭, 잔물결 삭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을 양끝을 자를 때는 그냥 드래그 해서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C와 V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서 또 펜 도구라든지 문자 도구라든지 그리고 잔물결 편집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용한 선택 도구들인데, 이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숏을 어떻게 선택하고 숏을 어떻게 배열하는지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 그 다음에 숏의 길이를 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컷 편집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밌어야 이제 앞으로 배워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남의 클립으로 할 때는 좀 지루할 수가 있지만, 내가 찍은 영상 클립으로 편집하면 이제 아마 훨씬 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라 조금 진행하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 기본적인 편집 강의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여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만나서 더 본격적으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